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자, 오늘은 술에 대해서, 위스키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보게 됩니다. 한 잔의 위스키가 어떻게 국제무역의 긴장 그리고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동시에 비춰주게 됐는지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사이에 위스키 관세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에 10% 관세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졌고, 또 스코틀랜드 증류소들이 발을 동동 굴렀고, 놀랍게도 미국의 자존심인 버번 업계마저도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MZ세대, 또 밀레니얼과 Z세대, 이 MZ세대가 기성세대처럼 술을 즐기지 않으면서 미국 전체의 주류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위스키의 세계를 무역과 또 세대, 미래,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 정부가 영국산 스카치 위스키에 10%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보호무역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그 결과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스코틀랜드 대표 수출품인 스카치 위스키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장이었는데, 관세 부과 후에 달러로 약 매주 5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주방에서의 얘기를 보면은 백악관을 2차례나 찾아와서 관세 인하를 요청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버번 업계에서도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경쟁자 가격이 오르게 되면 버번 입장에서는 버번 위스키는 이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버번과 스카치가 생각보다 훨씬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번은 법적으로 새 오크 통에서만 숙성을 해야 되고, 한 번 사용한 통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스카치는 이런 제약이 없어서 미국산의 버번에서 사용했던 중고 오크통을 스코틀랜드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섬의 한 증류소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오크통의 60%가 미국산일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스카치 생산이 결국은 줄어들게 되면 미국산의 중고 오크통의 수출도 급감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부가 수익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스카치가 흔들리면 버번도 사자성어로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디아지오나 브라운 포먼 같은 글로벌 기업들 스카치와 버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들어본 브랜드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조니 워커나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등등이 됩니다. 결국에 한쪽 매출이 흔들리면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고 미국 내의 버번 투자 고용까지도 위축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위스키 시장이 어떤 모습일까요? 2024년 작년 한 해에만 그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미국 내의 위스키 판매액이 약 14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중에서 버번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독보적인 1위고요. 그 뒤로가 캐나디안 위스키 23%, 영국 스카치가 12%, 아이리시 위스키 12%. 그래서 영국을 스카치랑 아이리시를 또 두 개 섞어버리면 캐나디안 위스키보다 좀 더 높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1% 정도의 일본 위스키가 뒤따르고 있는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의 버번 위스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스카치에서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여전히 강력하고 특히 고가의 싱글 몰트 제품 같은 경우 미국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50ml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미국 소비자 가격이 여기에서는 세금 포함하지 않고요. 주별의 주류세도 포함하지 않은 그 액면 그대로의 가격만 보면 짐빔이라는 미국 버번 위스키가 20불 정도고요. 또 조니 워커가 28불, 크라운 로얄이 30불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니 워커가 스카치 쪽이 되고요. 크라운 로얄은 캐나디안 위스키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소비자 가격이 액면으로는 이 정도의 평균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시장의 중심이 점점 세대 교체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라는 우리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첫 번째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보니까 술 없이도 즐겁게 보내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고 저알콜, 무알콜 음료를 찾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로 봐도 생활비 코스트 높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바나 클럽을 가는 대신에 집에서 가볍게 즐기는 홈 드링킹이 늘어나고 있는 세대적인 특징. 또 세 번째로는 MZ세대는 가치 소비 중심의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 이게 바로 술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MZ세대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마시는 양은 줄이 돼. 마실 때는 제대로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한정판 같은 프리미엄 버번이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실제로 즐기는 주류는 이런 위스키 쪽도 있지만 제일 많이 즐기는 주류가 보니 칵테일 쪽 이미 믹스가 완성된 캔 칵테일도 있고요. 간편하면서도 맛에 다양성이 있는 매력이 MZ세대에게 어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탄산수 같은 깔끔함에 알코올 살짝 들어간 가벼운 술이나 그 플레이버에 들어가 있는 증류주, 바닐라나 시나몬, 과일 향이 가미된 보드카나 진, 버번까지도 젊은 층에게 인기입니다. 그냥 버번도 버번 위스키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맛이 가향된 그런 것들을 더 즐기는 선호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넌 알코올이나 저알코올 제품들을 더 좋아하고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프리미엄 위스키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보다는 경험과 스토리를 중시하는 MZ세대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자체가 영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도 충돌을 하고 있고 또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으로도 좀 상당히 위스키 업계로서는 도전이자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전체 음주량은 감소가 되고 전통적인 대량 생산 제품이 판매를 압박받는 모습이 되겠고 가격의 민감도가 또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자의 지갑이 더 까다로워진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회로 우리가 그 시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적게 마시되 좋은 걸 마신다라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니면 저알코올이나 라인업에 젊은 층의 공략이 가능한 플레이버를 추가한 그런 위스키에서도 전통 위스키가 아닌 또 여러 가지의 플레이버가 함유되어 있는 다양성을 바꿀 수 있는 시장의 기회 그리고 친환경 생산과 지역 농가의 협력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면서 그 마케팅 포인트로서 이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희소성이 그리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브랜드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번 제조사들이 소규모의 증류소를 내세우고 또 탄소의 발자국을 줄인 생산 공정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흐름을 겨냥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향후 5년 또 10년 후를 우리가 내다봤을 때 미국의 주류 시장의 총 음주량이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맥주 시장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의 이 젊은 MZ 세대가 20대, 40대가 되어서 기성세대로 자리바꿈을 했을 때 그때 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양보다는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는 프리미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거라는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영국의 지금 현재의 관세 전쟁의 모습으로도 있고 그게 참나무 오크통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스카치 위스키가 미국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가격에서 여러 가지의 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법원에게는 기회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참나무 오크통이 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법원의 시장까지도 같이 잠식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향후 개발로서는 위스키 전체적인 것들이 다양성을 가지면서 브랜드 스토리 강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역 측면에서도 미국과 영국 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 있죠. 근데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협상으로서 스카치와 법원이 또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윈윈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서로의 시장을 살리는 게 결국은 미국 산업을 지키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 잔의 위스키가 어떻게 세계 무역 전쟁에서의 한복판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술을 선택하고 마시는지의 그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증류소와 켄터키에 있는 법원 공장,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Z세대는 적게 마시되 더 좋은 경험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이 두 산업에 동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술 한 잔을 고르실 때 가격보다는 가치, 그리고 취함보다는 이야기를 선택하시게 될까요? 자,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